지난 5월에 있었죠.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인하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하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대다수의 피해자였고요. 예. 실제 아직 이제 주범의 경우에는 특정이 안 돼서 검거가 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본인이 인하대 이제 졸업생인데 본인이 이렇게 얼굴이 도용이 돼서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내 목소리가 도용이 돼서 어떠한 음성이 만들어진다라든지 이런 피해 사실이 오고 가는 대화방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대화방에서 타인의 얼굴에다가 동의 없이 그렇죠. 나체 사진을 뭐 합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피해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큰 동아리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내부에서도 어떤 사진들이 많이 오가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뭐 졸업 사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딥페이크를 이용을 해서 나체 사진과 합성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불법적인 성적 영상들이 유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졸업생이 이러한 대화방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작년 말에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이 채팅방에 참가한 사람이 1,200명이나 된다고요? 그렇죠. 1,200명 모두가 사실은 가해자이자 잠재적인 가해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영상물의 경우에는 이 조주빈 N번방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요. 내가 단순하게 소지를 한다라든지 시청만 해도 사실상 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명, 물론 뭐 특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다 입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2020년부터 이렇게 쭉 꾸준하게 대화방의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1,200명이 이렇게 대화방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이런 불법 영상물이라든지 내용들을 주고 받았고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러한 관련 당사자들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협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인의 사진까지도 이 합성을 해서 이 피해자에게 보낸다라든지 2차 가해까지 그렇죠. 하고 있다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제 1,200명 전체가 입건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당장 물리적으로 경찰이 잡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일부만 검거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찰이 검거한 이제 일부 인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유포를 한 것으로 지금 혐의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범이 사실상 이러한 대화방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영상물들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를 했는데 아직 이 주범의 경우에는 특정이 안 돼서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가입자 일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외부로 유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반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범조차 특정이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러한 이제 대화방 자체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우리 법인에서 만든 그러한 메신저가 아니라 해외에 이제 법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국내 법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강제 수사가 가능하고 영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맹점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그 영상을 시청만 해도 사실상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재반포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사실상 이제 형량이 더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 그 가해자가 너무 많고 또 주범조차 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범죄가 좀 쉽게 근절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번방 사건 이후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수위는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대 N번방 사건, 인하대 N번방 사건 이렇게 줄줄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형량을 높인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법정형이 늘어난다고 해서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이 대폭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따르게 되는 실질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처벌이 실제로 상승을 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된 경제적 이득도 다 환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2차 가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다른 데까지 막 퍼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피해자들의 경우에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반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방심위에서 이러한 것을 시정한다라든지 어떠한 이제 권고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네. 이제 피해가 발생한 이유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